자,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5, 6월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먼저 이제 수업 시간은 10시에서 4시까지인데, 요거는 이제 뭐 좀 유동적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날 강의 후 형성평가 모의고사 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시험 시간하고 맞는 형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수업의 진행을 이제 미적분학을 중심으로 먼저 하는데, 이제 시험 수업에 대한 내용이 구분, 구적법, 중적분, 선적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미적분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교재상으로 보면 18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자료는 책에 있는 자료예요. 책에 있는 자료인데, 책에 있는 자료를 이제 내가 진행 순서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안 할 것과 강의를 할 것이 있으면 강의를 안 할 것 내용은 이제 빼고 강의를 할 걸 중심으로 프린트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 위상수학, 그 다음에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확률통계 이런 식으로 하고, 목요일은 정수론, 선형대수, 현대대수, 이산수학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 순서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진행 순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론반에 비해서 뭐 해석학은 이론반에 비해서 해석학은 이제 내가 이론반에 통상적으로 한 4주 가량 정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3주에서 3주 반 정도로 이렇게 이제 줄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위상수학도 1주에서 1주 반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줄어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 정리반에 비해서 진행 속도는 좀 빠를 겁니다. 진행 속도는 빠르게 내고 할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할 거냐면, 먼저 이제 영역별 핵심 개념을 이제 요약할 거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한번 수업하면서 이제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거는 아니지만 이제 정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정리를 증명하거나 이런 형식보다는 정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제 언제 쓰이는 것이 좋은가 하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유제를 하거나 또는 일반화를 시킨다. 그 다음에 타 영역과 연계시킨다. 이 말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기출문제가 나와 있으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걸 이제 유제로 본 거고,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른 방향,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화시켜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영역, 여기 때 다른 영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 해석학인데, 수열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수열의 문제가 적분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과목과 연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과목과 연계가 되는 형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겠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제 내가 주로 2000년 이후 거를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건데, 이제 예외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 중심으로 수업하는데, 예외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00년 이전 거래도 최근의 시험 문제와 트렌드가 잘 맞거나, 아니면 2000년 이후에 안 나왔지만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강의를 할 거고요. 2000년 이후에 나왔는데 유사 문제가 너무 많아서, 유사하게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한두 문항 정도는 생략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어떤 형식, 어떤 형태로 이제 출제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는데, 이제 시험 문제라는 게 모든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단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연속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연속성의 문제를 가지고 주로 이제 설명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매주 이제 수요일 날 강의 후 전주 수업을 학습 내용과 이제 연계시키는데, 실제 시험 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 이제 교사 임용 시험에서 1점당 2분 15초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2분 15초 정도가 주어지는데, 우리도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제 볼 거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해석하기 3문제가 나왔다.
라고 친다면 우리가 이제 해석학을 전주에 했으면 이번에 해석학을 시험 본다 그러면 해석학을 세 문제를 낼 거고 세 문제를 내는데 그때 이제 한 문제가 기입형이고 두 문제가 서술형이다. 그럼 우리도 모의고사 형식을 기입형 하나, 서술형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냐면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문제를 해설을 할 겁니다. 문제를 해설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해설할 때 이 문제를 냈던 목적 이제 내가 냈으니까 내가 의도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과 문제를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설명은 이제 두 번 하게 될 건데 이제 보통 유의사항 설명이라는 것은 아마 첫 번째만 얘기를 할 겁니다. 답안지 쓸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답안지 작성 요령을 같이 연계시킬 겁니다. 문제를 해설하는 과정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일 때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잖아요. 답안지가 실제로 4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거는 책에서 나온 대로 풀었더니 6줄, 7줄 가지고도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두 줄 만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한두 줄 만에 끝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6, 7줄이 넘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선 이제 속된 말로 낄낄빨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제출 후 첨삭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본 거는 내가 이제 수고에 갈 겁니다. 내가 이제 수고에 가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답안지를 거기다 이제 첨삭을 할 거고요. 첨삭을 하면서 간단하게 점수를 거기다가 이제 제시를 하게 될 거고 점수를 제시를 할 때 2점이다 그러면 4점짜리인데 2점을 맞았다 그러면 내가 2점 맞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설명이 곤란할 경우는 이제 상담하면서 왜 2점을 맞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2점을 맞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2점이 나오는 수도 있고 나 잘 몰라서 그냥 막 풀어봤는데 2점씩이나 나왔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공부 방향들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상담은 목요일 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시험 보고 뭐 하게 되고 목요일 날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완성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달부터는 스터디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어렵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정적분과 이상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그림으로 안 들어가서 지금 그림으로 들어갔으면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정적분과 이상적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과거의 문제는 정적분에다가 초점을 두는 시험 문제가 있었다면 최근의 시험 문제는 이제 이상적분의 문제로 이렇게 변해가는 형식으로 이제 취해지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구적법은 이제 이따 문제 나오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적분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분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적분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이 적분법은 교사명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도 몇 번 나왔어요. 이 적분법을 물어보는 게. 적분법을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 적분법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용되는 것은 치원적분법하고 부분적분법이 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실전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게 이제 미적분학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그 특이한 적분법들 있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삼각함수 치환법이라든지 하는 형태들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알아두는 게 좋은데, 이 미적분학은 보통 그 서술형보다는 기입형이에요.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한 거죠. 결과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법들을 이제 알아두는 게 우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온 트렌드로 이제 보게 되면 무엇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냐면, 이것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교과 교육론과도 연계시켜 줄 수가 있고요. 교과 교육론과도 연계시켜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부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주로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기입형이 많이 나올 거다. 그 기입형의 형식이 되면 여기서 내가 말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이렇게 뭐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강조되지는 않지만 이제 혹시 몰라서 미적분학의 이제 기본 그 정리가 나오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을 이제 교과교육론과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고, 이상적분도 이제 두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이것이 하는 것은 이상적분 값을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이상적분 가능을 하는지를 판정하는 문제냐로 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제시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시험 문제란 뭐를 말하냐면, 우연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선호하지 않는 게 이제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지향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계산했더니 뭐 값이 0이더라, 뭐 1이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잘 안 되니까 0이라고 써볼까?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경우를 이제 지향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무리수 값이 나온다거나 분수가 나온다거나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그 답이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가 되냐면 우연에 의해서 그냥 찍었더니 답이 나오는 경우를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알아놔야 되는데, 이상적분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무엇과 연결을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이상적분 값을 구하시오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이상적분이 가능해야 무엇이 나옵니까? 값을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을 여기서 자연스럽게 판정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무엇을 활용한대요? 리만적분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이상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상에서는 무엇이 불가능한 적분이에요? 무엇으로 판정이 불가능한 겁니까? 리만적분으로 판정이 불가능합니까? 리만적분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리만적분이 가능하려면 근본적인 조건이 두 개의 유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는 정역이 유계인 폐구간이어야 되고, 또 하나의 유계는 함수값이 유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치역이 유계가 돼야 되는 두 개의 유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유계가 아닌 경우를 우리는 뭐다? 이상적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뭐예요? 적분 영역을 무한대까지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이상적분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역은 유계인 폐구간 A, B인데 그 안에서 불연속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불연속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또는 뭐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 돼서 그 안에서 이제 값을 처리하지 못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대표적인 뭐가 됩니까? 이상적분에 대한 모델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유계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유계를 만족하는 내용으로 먼저 구하는 것이 리만적분의 문제가 되고, 그때 그 지점을 특정한 점으로 수렴한다거나 또는 무한대로 x값이 간다거나 하는 형식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리만적분에 대한 내용에다가 그 다음엔 두 번째로 무엇을 이용을 해서 극한값을 이용해서 이상적분의 값을 구하는 것이 되는데, 이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기입형으로도 괜찮고 서술형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럼 기입형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만 나오면 됩니까? 값만 나오면 되니까 그때는 지금 내가 말한 것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적분에 대한 판정은 우리가 이게 그 기입형보다는 주로 서술형의 문제로 이제 많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객관식에서는 물어보는 그 참거짓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무엇과 관련돼서 문제를 봐야 됩니까? 판정법의 문제와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상적분에 대한 이 판정법이 나올 때 극한비교 판정법이나 이제 대표적으로 비교 판정법이라는 것을 쓰게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것을 쓰려면 근본 조건이 뭐예요? 근본적인 조건이 함수값이 항상 무엇이어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근본 조건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판정법 중에 하나로 또 하나 이용되는 방법이 무엇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급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수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거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을 무엇으로 디파인이 되는 경우예요? 급수로 바꾸려고 한다면 a,n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경우죠. a,n으로 표현되는데, 이 급수를 이용하려면 근본적인 조건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적분 판정법을 쓰려면 물론 제가 양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감소, 수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수열의 입장에서 본다면 an이 감소하는 형태가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론이 참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이용할 수는 없다요? 급수를 이용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급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얘를 이렇게 디파인 되었을 때 an이 무슨 수열해야 된다? 감소 수열해야 되겠죠. 그리고 급수가 뭐가 됩니까?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되면 일반항은 무조건 몇으로 갑니까?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그 급수는 무조건 뭐가 된다?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발산하는 거니까 그냥 답은 그래서 발산하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런 문제들은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 거? 0으로만 수렴하는 모델을 통해서 급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 형태가 이상적분의 문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짚어본다면 이상적분의 문제, 그 다음에 구분구조법의 문제, 적분법의 문제인데, 구분구조법은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적분법의 문제하고 이상적분의 문제가 이것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모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보내고 나서 다시 점검하다가 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제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이 자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이 책으로 본다면 14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노트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그 책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쓰려고 할 때 이제 주로 강조한 건 내가 이제 두 번째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라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이때 라지 fx를 fx의 부정적분 또는 사람들에 따라서 fx의 원시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만,
물론 이제 원시함수와 부정적분의 차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아마 학교 수학은 전부 다 연속함수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 둘은 결론적으로 이제 같습니다. 연속함수에선. 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건 이렇게 얘기하고 났을 때 이것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인테그랄 AB의 fx dx는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뭐 학교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AB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구하려고 할 때는 요게 이렇게 쓰려면 어떤 형태가 주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가 여기에서 얘가 함수 f가 무엇이 가능해야 된다? 적분이 가능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용되는 것은 이 함수가 무엇일 때를 주로 많이 활용이 돼요? 연속일 때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 연속이라는 말을 해주면 이게 연속이 되면 뭐 당연히 리만 적분에 의해서 리만 적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왼쪽은 오른쪽이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말을 쓰려고 할 때 얘가 적분 가능하다라는 표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답안지에 얘가 무엇이라는 말을 써주는 게 좋다요. 연속이다. 또 뭐 설령 불연속이라도 무엇이 가능하면 상관없다 그랬습니까? 리만 적분이 가능하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꼭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왜 의도적으로 낼 때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목적이 알고리즘이냐, 목적이 개념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이라면 저런 문제는 의식하지 않는데 개념의 목적을 둔다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저게 성립하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뭡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진행할 수 없는 모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력을 우리가 꼭 뭐 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분의 1이다. 그럼 우리가 x분의 1이면 이것의 원시함수는 로그 x 플러스 c가 되겠구나. 물론 x는 양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계산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한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0 때문에 쟤는 무엇이 가능하지 않아요? 리만 적분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저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보다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대표적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계산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뭐 요즘은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이건 주로 이게 고등학교 문제로 이렇게 이제 많이 취급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에 대한 문제가 됩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의 값을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것이 이제 여기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나중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급수 문제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표현이 되면 뭐 이것의 이제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여기의 길이가 1이라는 거죠. 길이가 1인 것을 몇 등분했다? n등분해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뭐 b-a 그러면 패구간 AB를 몇 등분했다? n등분해줬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이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 0에서 1에 fx dx의 문제가 됩니다라는 뜻으로 아까 b-a가 되면 a, b의 문제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둔 꼴이니까 요 분모만 놓고 본다면 무엇의 문제가 됩니까?
이런 꼴의 문제가 되겠죠? 이런 꼴의 문제가 되고, 요 분모가 이렇게 나오고, 분자의 경우는 이제 어떤 형태가 돼요? 여기가, 이게 오탄 것 같습니다. 1, 2가 돼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면 얘네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에 1 플러스 n분의 k의 루트 n 이것의 루트 n 그리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몇을 곱해줘도 n분의 1을 곱해줘도 계산 결과에는 변함이 없음싼데 이때 이 n은 무엇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n은 k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아까 맨 처음에 쓴 것처럼 시그마 바깥에 있던 시그마 안에 들어오던 값에는 변함이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로 변환돼서 얘네들은 인테그랄 0, 1에 루트 x dx 0, 1에 루트 1 플러스 x dx 이것의 각각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뜻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뭐 얘는 이와 같이 값을 얻어냈습니다 라는 뜻의 내용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내용을 이렇게 아래 것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가 이 문제의 실질적인 이제 핵심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구적분을 정적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을 물어보는 아주 단순한 형식의 이제 문제가 여기 이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게 이제 1번 문제를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단순히 바꿔주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실수하면 안 되는 건 0, 1에 여기에서 x는 뭐예요? 여기에서 x는 뭡니까? 상수인 거죠, 상수.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를 x제곱 t 플러스 2분의 1에 t의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라는 것에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시면, 얘네들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시면, 로그 로그 2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이 문제는 이제 무엇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뭐 아주 약하지만 시완적분법이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분구적법의 문제를 무엇으로 바꾸는 과정? 정적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멈췄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뭐 예전의 문제와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얘가 이제 그런데도 얘를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극한을 물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극한을 물어보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의 로그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봤더니 0분의 무슨 꼴이에요? 0꼴이죠. 그래서 뭐 0분의 0꼴이 돼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함수의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껍데기만 최종적인 목적을 보면 함수의 뭐만 물어본 거예요. 극한을 물어본 거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용됐습니까? 구분 구적법이 이용이 됐고 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그 적분법, 물론 아주 단순하지만 치환 적분법이 이 문제를 푸는데 이제 활용이 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용이 된 게 뭐가 이용이 됐습니까? 롭스탈의 법칙이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는 기입형이 되더라도 단일한 문제 하나 속에 여러 가지 형식의 질문을 던지는 문제들이 최근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거의 한 5년 정도 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보통 잘 취급 안 해요. 이건 이제 그 요즘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취급을 잘 안 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의 형식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런 문제 중에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하나의 형식의 이 문제를 딱 맞추려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이제 발생되냐면 생각한 거고 결과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이제 당황해서 이제 오류가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강조를 안 했는데 이 문제에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갈 때 치환적분법이 이용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바로 적분한다 그런다면 얘가 t라는 관점에서 얘가 무슨 함수가 돼요? 얘 t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1차 함수죠?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분의 1이고 분모가 0이 되는 일은 없죠. 요 안에서.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로 넘어갈 때 아까 말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표현이 내가 말한 F1- 무엇의 문제가 적용이 된 거예요. F1- F0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미적분학의 이제 기본 정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이분이 물어본 건 요거와 요거 두 가지를 요거와 요것의 관계를 물어본 것이 이제 이 문제의 특징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오기는 하겠지만 자,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부릅니까? 아직 정의된 바가 없다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얘기를 보면 이제 동그라미 2를 먼저 안 썼는데 동그라미 2에서 보면 함수 f와 g가 전부 다 무엇이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때 g'x가 무엇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동그라미 2번을 생각하다 보니까 원래 동그라미 1번에서는 이거예요.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도 0 fx의 극한값도 0. 그래서 원래 극한값이 0분의 0이란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두 번째 말에 의하면 미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이 되죠. 연속이 되니까 극한값하고 무엇이 일치해요? 함수값이 일치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서술형일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리고 그때 얘를 l이라고 놓은 것뿐이죠.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러면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도 무엇이다? L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만족돼도 이것이 만족돼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언제가 돼요? 얘가 존재하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x제곱의 사인 x분의 1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얘도 0일 때 0이고 이것도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 다음에 둘 다 분모 분자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모는 2x니까 뭐가 아닙니까? 0이 아닌 함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르피타르 법칙을 쓸 수 있지만 얘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는 얘는 무엇이 돼버리는 꼴이 됩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sin x분의 1은 뭐가 됩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진동 발산하는 꼴이 돼서. 그래서 무조건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만 보고 무엇을 적용하면 안 된다? 르피타르 법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참 여기에다가 요거 빼먹었습니다. 프라임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이것의 값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면 르피타르 법칙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도 뭐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적용해 줄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진동한다든지 진동 발산하는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적용해 줄 수 없다? 르피타르 법칙을 적용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던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0분의 0이고 분모 분자 미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를 쓰냐면 르피타르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답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서술형 과정이라면. 그러니까 르피타르 법칙을 목적으로 하는 데서는 왼쪽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르피타르에 의해서 왼쪽은 뭐예요? 오른쪽이니까 이게 여기서 말한 선후예요. 이 진행 순서가 이것이 존재한다면 이렇다는 것이지 이건 일반적으로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L이라고 해서 얘가 뭐라는 보장은 없다요? L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떤 걸 먼저 써야 되느냐의 문제가 돼서 기평의 문제라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지만 아까도 내가 그래서 여기다가 서술형이라고 말한 건 시점의 문제다. 이건 이제 시점의 문제니까 어느 것을 먼저 계산했냐의 문제가 돼서 이렇게 다뤄집니다. 근데 뭐 학교도 나도 마찬가지로 책을 쓰다 보면 이렇게 하려다 보면 이제 되게 지루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르피타르 법칙에 의해서 하고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건 기입형일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술형에서 뭐가 된다? 문제가 되는 이런 답안지가 됩니다. 자, 그건 이제 여기서 저거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해석하기서 로피타르 법칙 나올 때 이제 다시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이쪽으로 다시 와서 이 문제를 내가 96년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트렌드처럼 질문의 요지는 하나인 것 같지만 이 안에 다양한 이론들이 뭐다?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09에서 2013년까지는 객관식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객관식 시대 때는 시험 문제가 40문제예요. 그리고 미적분하기 2문제예요. 그러니까 미적분하기 2문제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고 각 과목마다 지금보다 시험 문제가 거의 2배 가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거 또는 보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지문 안에 여러 개의 질문들을 끊어서 물어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험 문제는 예전보다 뭐가 돼요?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 대신 점수는 거의 몇 배화가 됐습니까? 2배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문항 안에 다양한 형식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자꾸 그런 형식으로 보다 구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오래된 문제라 하더라도 다양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제시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 옛날 문제니까 의미가 없네요,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여기 이거를 넣은 거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는데 이거를 구하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지수가 들어간 꼴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곱하기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수 문제다. 그런데 곱하기다. 이건 상당히 다루기가 뭐예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루기 뭐로? 쉬운 문제로 바꿔주자. 그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이 문제를 여기서 이제 92년도 거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96년도 이전 시험 문제는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뭐 나도 써놨기는 했지만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건 공개된 바가 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시험 끝나게 되면 시험 보신 분들이 수험표 뒤에다가 문제 적어갖고 오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문제가 성립도 안 되는데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고 뭐 이상한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크게 참고하지는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내용은 나온 거니까 제곱근이니까 n제곱근이 문제, 지수 문제가 나오고 곱하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덧셈 문제로 바꿔주면 좋겠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덧셈 문제로 바꾸라는 얘기는 이 문제를 무슨 문제로 바꿔라? 로그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어 주자. 이런 뜻의 이제 내용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저거를 해주면 로그 fn은 n분의 1에 로그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다시 표현해 주면 뭐가 됩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건가요? 거기서 보자. 그렇죠?
요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요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으로부터는 이제 요 로그 n 때문에 이제 요런 형식의 문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표현이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뭘 물어본 거예요?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렇죠?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서술형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서 얘기를 했죠? 서술형이라면 할 때 채점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거를 볼 거예요. 채점 포인트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습니까? 여기 같습니까? 같다면 근거는 로그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로그 함수는 연속이니까 극한값하고 무엇이 같다? 함수값이 같다는 리미트와 f를 이런 거죠. 집접점이라는 것을 전제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연속함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f와 리미트를 무엇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의 내용이 되니까 로그 함수가 연속함수니까 n과 리미트와 이것들에 대한 무엇이 교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증명했냐 안 했냐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근거를 마련했습니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거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들에 대한 내용은 옆에다가 계속 이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분모의 n과 요 n이 뭐가 돼요? 서로 약분이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요게 주어지니까 얘는 인테그랄 0에서 1의 로그 1 플러스 x 뭐가 돼요? dx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슨 적분의 문제예요? 부분 적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얘가 되는 건데 문제는 시험지 안에서는 요거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분적분법은 상식적으로 언제 쓰는 겁니까? 적분이 곤란할 때 쓰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적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더니 U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미분을 하는 거고 V'은 적분을 해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그 적분이 쉬운 것을 뭐로 표현해야 되겠다? V'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얘를 해 나갈수록 방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차수는 줄여야 돼요.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상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상수 예외로.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으로 표현을 하자야? 로그 1 플러스 x가 적분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하자. 그래서 이 경우는 u를 예로, v'을 예로 놓자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거 모양이 안 예뻐요. 그러면 무엇을 x 플러스 1을 처음부터 t라고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t라고 놓으면 얘네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분법을 이용하면 얘는 t 로그 t 마이너스 로그 t 이런 문제가 되고 1, 2 뭐 이런 식의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다루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넣어주면, 그래서 얘네들은 2 로그 2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t인가? t. 그렇죠. 여기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1이 되는 거니까 t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의 문제가 되고, 이것에다가 2를 빼주는 꼴이 되니까 얘네들의 문제는 이제 뭐가 됩니까? 계산 결과는 2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답이 이제 오류가 발생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한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한 겁니까? 얘를 구한 거죠. 그렇죠? 즉 이것을 물어본 거죠. 이거 우리가 구한 건 요거죠. 근데 원래 문제는 뭐가 됩니까? 요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fn의 값은 2분의 몇이란 값이 나와야 된다? 4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가 이제 여기가 보통 유의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한다면 보통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구한 값이 얻어졌으니까 끝난 거구나라고 얘기를 해서, 오케이? 요거만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한다면 이것의 값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근데 뭐 이 문제보다는 여러분한테 이 문제보다는 이와 같이 지수 또는 곱셈 이런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풀 수 있으면 상식으로 풀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면 이런 문제를 덧셈의 문제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로그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죠. 로그 함수를 이용을 할 때 유의점은 두 가지가 됩니다. 리미트와 로그를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근거 제시를 하라, 서술형이라면.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답안지 쓸 때 항상 우리가 최초에 구했던 내용이 뭐냐인데, 이건 객관식이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내가 구한 답이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서술형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근데 기입형이면 그냥 뭐예요? 0점이에요. 서술형이면 최소 2점에서 3점까지 받을 수 있는 전투지만 기입형은 0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이제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뭐 이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A는 그냥 우리 자연대수 2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2번은 무슨 법칙을 이용을 해서? B는 무엇을 이용해서? B는 루피타르 법칙을 이용을 해서, C는 구분 부적법을 정적분으로 내용으로 바꾸어서 적분하는 그러한 형식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요즘 최근 트렌드,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2번 문제 풀 때와 얘기를 했듯이 이 문제도 이것을 푸는 데는 이것의 뜻이 A가 뭐예요? 2의 개념을 압니까? 요것의 문제죠. 이렇게 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개념을 압니까고, 이거는 뭐예요? 두 번째는 루피타르 법칙을 적용하는 거고, 세 번째는 구분 부적법을 무엇으로? 정적분으로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루는 문제니까 A, B, C 대소관계를 물어본 것 같지만 세 가지 유형의 뭐를 물어본 겁니까? 극한값을 구하는 유형의 문제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요 4번 문제도 유의미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곤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답은 셋 중에 하나, 답은 뭐가 됩니까? A, B, C의 대소관계니까 3 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특히 A와 뭐 B는 금방 구했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C는 그냥 그거 A와 B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용을 해보는데 이제 가지수가 굉장히 이제 적은 관계로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아두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가서 이제 보도록 하는데 아까 이제 나왔던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의 변수는 뭡니까? 여기에서의 변수는 x가 변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 안에서 n은 뭡니까? 상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문제를 다룰 때 이 내용들을 이제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뭐 얘를 어디에다 넣느냐 안 넣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안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바꿔주면 좋습니다라는 뜻에 대한 내용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분적분법. 상수는 따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서 자,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얘도 적분이 쉽고 얘도 적분이 쉽죠. 둘 다 미분이 쉬운데 다항함수는 얘는 적분해주면 무엇이 증가를 합니까? x를 적분해주면 차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항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다항함수는 뭐로? 유함수로, 그 다음에 다른 쪽을 뭐로? v'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좋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식의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uv 마이너스 u'v 얘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것은 부분적분법과 그 다음에 얘가 무슨 함수예요? 얘가 무엇이 됩니까?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그 부분적분법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리미트 n이 갔을 때 n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n x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2n x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이제 나중에 이것의 문제에서 본다면 얘는 루프탈의 법칙을 적용해주면 0이 나와서 이것의 값은 몇이 되더라? 4분의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 해설에서 풀이 과정에서 이게 n자가 빠져 있을 거예요. 여기인가 어디 여기에 n자가 빠져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다른 거는 다 맞는데 카피하는 과정에서 저 n자가 이렇게 잘못 나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n자가 잘못 나온 게 아니라 원본에는 여기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설해 보면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뭐 저건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2014년 문제인데 이제
그 객관식에서 지금처럼 서술형으로 이제 바뀌게 됐던 시점이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인데, 이 문제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세 가지가 적용이 된 거죠. 부분 적분법. 그래서 적분법이 하나가 들어간 거고, 내가 여기서 따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이것의 값을 구할 때는 루피탈의 법칙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이제 들어간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일 잊고 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세히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한 것 같은데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적분학에 뭘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본 정리를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 문제라면 이건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을 때 FB-FAO 이 말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썼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냥 뭐 당연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대학교 과정 넘어올 때 우리 보통 고등학교에서 배운 걸 대학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당연히 안다라는 전제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현직 교수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학교에 이제 지도를 해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입형일 때와 서술형일 때 반드시 공대가 아까 잔소리만큼 잔소리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를 왜 변수로 보냐면, 작년에도 이제 이미 나왔는데, 해석학하고 미적분학하고 합쳐서 나온 점수가 12점이에요. 문항수는 총 4문항이죠. 그런데 작년에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해석학하고 복수함수론이 연계돼서 몇 점짜리가 나왔어요? 4점짜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적분학하고 해석학을 연계시켜서 몇 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 4점짜리가 나오는 거고, 복수함수론을 기입형으로 한 문제는 돌리고 한 문제는 4점짜리로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는 두 개 과목이 콜라보 형식으로 이렇게 결합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입형으로만 자꾸 의식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이 서술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이제 가서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건 오해하시지 마는 건, 이거 시험 문제는 교사임용 시험은 1999년 5월 전후로 이제 일대 변화가, 이제 두 번의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한 번의 큰 변화는 1999년 5월이 되는데, 이때 이제 5월 달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전 과목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이 100명을 뽑기로 했으면 못 뽑았어요. 지원자가 없어서 못 뽑은 게 아니에요. 과락 때문에. 과락을 넘은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이때도 경쟁률이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10대에서 20대 중후반대 1이 됐어요. 그런데 과락을 못 넘었어요. 넘은 사람이 2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때가 이제 그래서 그해 5월 달에 한 번 더 시험을 치른 겁니다. 저 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공 이제 수업할 때 99년 5월 그러면 이때 이제 이때 또 한 번 시험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 이후에 채점 형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과락은 없다예요. 그러면은 과락이 나올 뻔한 해가 이거 말고도 두어 번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 근데 뭐가 되냐면 그 어렵다는 고무줄 채점 방식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답안지가 안 나온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문제를 풀이한 사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풀이를 했을 때 문제를 풀려는 의지, 태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창의성이 뛰어남, 그래서 창의성 점수로 점수를 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뭐를 적으랬냐면 과락을 넘긴 게 있었고, 또 서울 지역은 됐는데 뭐 인천 지역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인천 지역은 따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점수 올려줬다고 서울 사람들이 손해볼 일 없잖아요. 별개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특별히 점수 채점 방식을 수정을 하거나 하는 형식이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 내가 아는 것만 2번이에요. 내가 이제 모르는데 이제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시험 볼 때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백지는 안 된다예요. 왜냐면 백지는 점수 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시험 문제가 잘못됐을 때. 그 위에는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를 막 문제 풀려는 의지가 있고 생각을 정리한 사람은 남들이 잘 풀었는데 자기가 못 풀었다 그럼 점수 줄 리는 없습니다. 절대 그건 없는데, 남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손 놓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거를 풀려는 도전 정신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분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99년도 5월 효과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의 획기적인 변화가 2000년도예요. 주관식, 객관식 바뀐 거는 획기적이지 않고 2000년이 이제 또 한 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지금의 시험 과목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수학사가 시험 범위에서 빠졌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이 시험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첨가된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고전기하가 빠졌어요. 고전기하가. 그러다가 이제, 그전에도 미분기하가 들어갔는데, 미분기하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미분기하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든 것이 2000년 이후부터 미분기하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요 채점 방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보죠.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1에서 뭡니까? 무한대니까 구간이 6개가 아니죠. 이 함수는 분명히 뭡니까? 6개지만, 이 함수는 6의 함수지만 구간이 6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적분이다. 이상 적분에 대한 내용이 된 거죠. 지금 내가 잠깐 그게 지금 프린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상으로 보신다면, 어, 150페이지 정리 6.17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노트 필기를 권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첫 번째로 얘네들은 항상 무엇이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런데 얘가 무엇은 판정해 줄 수 없습니까? 사인 함수 때문에 감소 함수라는 것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감소 함수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감소 함수가 아니니까 여기에선 무엇을 이용해 줄 수 없어요. 급수를 이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수를 이용하려면 얘가 반드시 무엇이어야 된다? 감소가 돼야 돼요.
뭐 순감소는 아니래도 돼요. 순감소는 아니래도 되는데 감소해야 되는데 얘는 적용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얘기되는 게 극한 비교 판정법과 비교 판정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극한 비교 정리 6.17이 비교 판정법의 문제니까 거기 없는 내용부터 먼저 쓸게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로 선호하는 게 극한 비교의 문제인데 xgx를 x분의 1이라고 놓자예요. 그러면 얘도 분명히 무엇이 돼요? 얘가 되겠죠. 얘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딱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시험 볼 때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의 문제예요. 얘를 어떻게 잡았지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잡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건 체계 해설하고 다릅니다. 체계 해설은 내가 비교 판정법을 썼고요. 지금 해설은 극한 비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극한 비교도 가능하고 비교도 가능하다면 극한 비교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극한 비교를 하는데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면 급수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뉘앙스상 얘는 급수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이건 거죠. 그런데 뭐 이거 끼껏 해봤자 얘는 0과 몇 사이밖에 없어요. 1 사이밖에 없으니까 얘 전체 수렴 발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n제곱분의 1로 본 거니까 얘는 무슨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n분의 1 꼴이겠구나. 이거를 이제 연상을 한 거예요. 근데 n분의 1은 분명히 뭐가 된다? 발산하니까 얘 발산한갑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얘에서 얘를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할 때 위에서 아래로 독립적으로 내려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원래 이제 극한 비교로 가서 보면 극한 비교 판정법이 얘가 양수이고 얘도 양수일 때 리미트 x가 여기서 1에서 어디까지였어요? 무한대였죠? 그쵸? 그러면 얘는 주어지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연속함수니까 R적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문제는 이상적분을 하려면 A가 어디로 갈 때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 무한대 의미가.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얘가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0이 아닐 때 이때 이것이 이상적분 가능하다라는 말의 뜻과 이것이 이상적분 가능하다라는 뜻이 뭐가 된다? 필요충분 조건이다. 값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필충 조건이니까 이상적분 불가면 이상적분 불가가 되겠죠. 됩니까? 자, 어떤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려면 이런 게 있어서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지면 얘는 이상적분이 가능하니까 얘는 수렴하는 꼴이고 얘는 발산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보시면 x분의 1에 x제곱분의 1은 몇이에요? 0이죠. 0인데 분모는 이상적분 가능한데 분자는 무엇인 거예요? 이상적분 불가능하죠? 그래서 무엇이 아닌 것으로 꼭 찾아내야 된다. 0이 아닌 것을 꼭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신다면, 그럼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기를 다시 우리 원본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은 몇이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고 인테그랄 1에서 무한대의 x분의 dx는 무엇이 됩니까? 이상적분 불가죠? 그래서 다시 최초로 넘어가면 얘가 무엇이 된다? 이상적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뒤에 해설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요거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감소가 되면 급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서술형 시험 문제에서는 채점하는 사람은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안 써두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다는데 함수열, 함수항, 급수 이런 거 됐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를 찾아내는 건데 채점하는 사람은 그런 것만 포인트를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판정법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비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돼요? 큰 것이 수렴하면 작은 것도 뭐다? 수렴한다는데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얘가 발산해 버려요. 얘가 수렴합니까를 물어봤더니 얘가 발산을 해버려요. 그럼 제가 발산하면 작은 거는 수렴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판정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때 이거 내가 비교 판정법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다뤄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둘 사이의 대소관계도 해야 되고, 잘못 선택해버리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답을 못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교와 극한이 있으면 가능한 한 뭐가 더 좋냐면 극한 비교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니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우리가 이제 유의합시다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내가 요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급수를 이용하려면 적분 판정법에 대한 이제 급수 문제에서 이제 요건 해석학 시간에 나오겠지만 적분 판정법을 하려면 함수 f는 연속이고 양인 비증각, 말을 바꾸면 감소함수란 뜻이죠. 감소함수이고, 그 다음, 요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요 표현이. 감소함수이고,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K를 FK라고 디파인을 할 때, 무한급수가 수렴할 필충 조건은 이상 조건이 무엇하는 거다? 수렴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내가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쳐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책의 저자가 이렇게 해놔서 나도 이제 저기다 썼는데 저 말을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얘가 무슨 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왜 그러냐면 저 책에 따라서 감소함수, 순감소, 어떤 사람은 단조 감소함수, 감소함수 이런 식으로 언어 표현을 바꾸니까 이게 영어로는 인크리징이냐 크리징이냐 이렇게 딱 구분이 돼 버리는데 이제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책 저자들마다 스트릭틀리냐라는 것을 구분하는데 이걸 갖다 언어적 표현에서 우리가 혼돈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참고하세요라는 말의 의미로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기억과 니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얘를 보시면 다 무시하면 분모는 3차고 분자는 몇 차입니까? 1차니까 쟤는 x제곱분의 무슨 꼴이란 얘기예요? 1꼴이니까 얘가 비교 대상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x제곱분의 1은 무엇이 가능하다? 이상적분 가능하다. 저걸 또 증명하기 싫으면 x제곱분의 1은 감소함수 맞죠? 그러니까 뭐를 이용해도 돼요? 급수 판정법을 이용해도 되겠죠. 적분 판정법을 이용을 해서 시그마 n제곱분의 1이 무엇이다? p급수 판정법에서 수렴함으로 뭐 이런 형식의 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어지면 x분의 1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꼴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꼴이죠.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꼴이 되는데 2부터였죠. 2부터면 얘네들은 당연히 몇보다는 큽니까? 0보다는 크가 돼서 이런 관계가 되니까 역수 문제가 돼버리면 x분의 1인데 x분의 1은 무엇이 된다요? 우리가 p급수 판정법 또는 조화급수의 관점으로 쟤네들은 뭐가 된다? 발산한다는 걸 얻을 수 있다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일본 기억과 니은은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디귿은 여기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만 쉬었다가 디귿부터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